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일하셨으니까 그 번호 아시죠? 이제 최수근 해병 관련해서 여러 가지 네. 논란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나왔던 전화번호가 800-7070 네. 이 대통령실 전화번호로 확인이 됐는데 네. 누가 전화를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가입자 명이 바뀐 날 부속실 번호만 똑같이 바뀌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을? 제가 청와대에 4년 3개월 정도 근무했거든요. 네. 근데 전화번호를 배정하는 예. 그런 배정 방식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가령 지금도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실은 7,200번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무수석은 모든 수석의 선임이거든요. 예. 그래서 7,200번입니다. 7,200번. 그러면 정무비서관은 몇 번이냐면 예. 7,210번일 겁니다. 아, 이 비서관은 20번. 20번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7,100번 때는 뭐냐? 예. 아마 대통령 비서실장실과 관련된 직할 비서관실이 할 가능성이 높고 예, 예. 7,000번 때는 어디냐? 예.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부서와 집무실과 부속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높습니다. 그거는 뭐 이게 갑자기 대통령 비서실이 전화번호부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과거의 패턴들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 반영을 해서 예. 대통령실을 옮기더라도 예.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랬을 거라고 보고요. 충분히 7070이라는 번호는 예. 그러니까 번호도 세계 사실은 이 번호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핸드폰 개통할 때도 되게 의미를 많이 부여하잖아요. 그렇죠. 부여하죠.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무슨 행정관이나 행정요원들이 쓰는 번호가 아니라 7070 정도 번호면 대통령실 주변에 혹은 네.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 집무실 어딘가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에 놓여져 있는 전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 부원장님의 추측에 따르면 대통령실, 그러니까 대통령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거나 일하는 사람일 수 있고 대통령실 부속실일 가능성도 있다. 집무실 아닐 수도 집무실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면 전화할 사람이 딱 몇 명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가 7월 31일 예. 아침 10시면 수석 비서관회의를 할 회의를 때고 하고 있을 때고. 수석 비서관회의를 하는 곳에는 예. 전화기가 없습니다. 없죠. 근데 집무실에는 전화기가 있는데 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집무실에서도 수석 비서관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집무실에서도. 5층에 있는 예. 별도의 집무실에서도 예, 있죠. 수석 2층, 5층 두 개. 2층에도 예, 하고 예, 예. 5층에도 하고 거기서도 수석 비서관을 한 적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TV에 나오는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는 곳에서도 하는데 예. 이 두 곳 2층과 5층 집무실에는 전화기가 놓여져 있고 지금 우리가 언론에 나와 있는 수석 비서관 회의하는 그 공간에는 예. 전화기가 놓여 있지 않습니다. 거긴 없다.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을 여러 가지를 추정해 보면 예.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를 공식 그 회의하는 곳이 아닌 다른 별도의 곳에서 공간에서 했을 것이고 가능성. 그리고 그또 회의도 수석 비서관의 회의 하나만 한 게 아니라 끝나고 바로 연이어서 이 최상병과 관련된 회의를 별도 회의를 연이어서 했기 때문에 6월 27일 날 대통령실 관련된 운영위 그 업무 보고 할 때 예. 그때 뭐 수석 비서관회의 할 때는 최상병 관련된 보고한 적이 없다. 예. 김태호 씨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거는 저는 충분히 거짓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일 거다. 그 회의가 빨리 끝내고 그 다음 회의를 연달아서 연달아서. 하면 이 모든 문제가 다 이해가 되죠. 회의가 되죠. 왜냐하면 원희룡 장관 비서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11시 9분에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다른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 했잖아요. 궁금해하죠. 그러니까 수석 비서관 회의 할 때는 그때 지하 그 뭐랄까 지하실 네. 무슨 건설 그 맞아요, 문제 맞아요. 예, 검단에 그 문제가 발생해서 꺼지는 문제가 무너져가지고. 예, 발생해서 맞아요. 예. 그게 안건이었고 그 회의는 빨리 끝났고 아. 연이어서 다른 회의가 있었다. 그렇죠. 그걸 추정할 수밖에 없고 그 회의가 공식 회의실이 아닌 집무실이나 거기서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과정에 그 800에 7070을 통해서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지금 같습니다. 부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더 잘 돼요. 무슨 말이냐면 순살 아파트 논란이었잖아요. 그때 네네. 철근 없이 그냥 맞습니다. 해가지고 그 무너진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고 네. 그랬으니까 아마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는 그 얘기를 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고 빨리 끝내고 최수근 해병 순직 관련된 회의가 또 있었을 거다. 네. 이게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예, 뭐가 예. 있냐면 예. 아침 7시 50 몇 분께 부속실장이 예. 그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통화를 합니다. 예. 임기훈 비서관이 부속실장에게 통화를 하고 예. 그때 아마
그때 2시에 수사단장의 언론 브리핑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관련된 안보실이 입장을 정리해서 대통령께 보고해달라고 부속실장에게 보고서를 건넸을 가능성이 높고 예. 바로 연이어서 9시 50분께 예. 부속실장이 다시 임기훈 비서관에 전화를 합니다. 예. 제가 대통령실 경험으로는 그렇게 그 뭐냐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바로 보고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라. 오케이. 그렇게 해서 안보실장과 2차장과 음. 국방비서관이 들어가서 이 사건과 관련된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그때 전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그리고 얘기 김태호 씨는 이 뒤에 네. 보고에는 국방 분야니까 본인은 참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운영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었던 이렇게 거죠. 얘기할 수 있는 거. 자기는 거짓말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거짓말하는 게 아닌데 그 뒤에 회의가 있었다는 건 얘기 안 하는 얘기 거죠. 안 하는 거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훨씬 설득력이 있네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왜 국토부 장관 비서관한테 왜 전화했을까? 연결이 안 되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이게 만약에 분리된 회의라고 하면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네. 그리고 그 대통령이 직접 전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장관한테 직접 전화를 하지. 그러겠죠. 비서관한테 전화하지 전화할 이유가 않잖아요. 없죠. 네, 그러면 맞아요. 누군가가 옆에서 그 전화를 전화기로? 돌려준 사람이 있는 것이죠. 오케이. 그리고 바꿔주거나 그렇습니다. 아니면 보고를 받거나 네. 그러려면 전화기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집무실 가능성이 집무실 있다. 가능성 그리고 공식 회의 공간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그거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예. 6월 27일 날 그 윤건영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합니다. 예. 아니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는데 예. 녹음을 안 하냐? 이건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해서 예. 당연히 녹음을 하게 돼 있다. 그렇죠. 수석 비서관 회의는 예. 자기네들은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음. 그날 안 했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예. 공식 그 회의하는 공간에는 녹음 기능이 있는 예. 녹음기가 다 있습니다. 아예 대통령 집무실에는 녹음기가 없어요. 없겠죠. 거기는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회의를 했을 거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사실관계를 드러내지 않게끔 다 답변을 한 것을 추론해 보면 네. 여기에서 저는 공식 공간에서는 회의하지 않았고 않았고, 집무실에서 대통령 회의를 했고 집무실에서. 전화기가 있었고 누군가가 전화를 돌려줘서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대신 녹음은 안 되고 녹음은 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식 회의장이었으면 녹음 장치가 돼 녹음이 됐을 텐데 네. 그걸 안 했다는 말은 집무실일 가능성이 있고 네. 지금 말씀하신 전화기는 거기 있으니까 전화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네. 이 모든 의문이 풀리네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제가 네. 그 자료들 좀 보니까 예, 대통령이 KBS랑 인터뷰할 때 소개하는 자료들, 예. 그다음에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사진 자료들을 보면 2층 집무실과 5층 집무실에서 수석 비서관을 한 회의를 한 사례가 예. 꽤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전화기가 놓여져 있고. 근데 원래 그렇게 수석 비서관 회의를 집무실에서 문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해서 예. 대통령의 모든 공식적인 발언과 다 녹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 회의 과정은 네. 기록으로 남겨서 이관을 시켜야 됩니다. 대통령 기록관으로 문서로 다 녹취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근데 안 한 거죠. 지금 안 한 게 너무 많아 보이는 것이 거죠.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별도의 공간이 됐다고 했고 예. 야외에서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안 되죠. 경우에는 그걸 예, 녹취할 예, 수가 예, 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입니까? 그거는 운영위에서 예, 예. 운영위원들이 꼼꼼히 따져야 따져봐야 될 된다. 내용이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원칙은 녹음이 되고 해서 녹취가 되도록 만드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는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대통령의 공식적인 발언은 그렇죠. 회의 발언은 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모든 회의는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남겨야 되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당연합니다. 메모까지. 참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 와서 이거 다 만약에 안 남겼다면 이것도 큰 문제인데 왜냐면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추후에 뭐 역사적 기록으로도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됐을 걸 또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거잖아요. 그거 기록물이 5년 뒤일지 10년 뒤일지 15년 뒤일지 네, 30년 공개됐을 뒤일지를 다 지정을 합니다. 언제 공개하는지.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발언에 대해서 녹음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를 저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예. 근데 그 과정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부드럽거나 아니면 그러지 체계적이거나 않았을 거다.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인 판단들이 오고 가는 과정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녹음이 안 되는 곳에 했을 가능성도 있고 네. 추측한데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예. 운영위에서 예, 운영위원들께서 따져야겠네요. 꼼꼼히 한번 예. 전임 정부들하고 비교해 가면서 네.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드시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따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병 사건 이첩 전에 네. 무단 열람도 모자란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역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부원장 최 부원장이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정의로운 사람들이 예. 곳곳에 있구나라는 예. 생각이 하나 들었고 예. 그 정의로운 사람들이 결국은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음. 지침을 거슬리기 때문에 그것들을 치우기 위한 조직적인 대응이 있었다. 그러니까 수사단장은 절차와 규정에 맞게끔 수사를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아까 선택적 기소라는 게 네. 살려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감경권과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맞아요. 이 대통령이 내가 살려주고자 한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걸 구속시키거나 수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무자비한 국방부와 군 검찰당과 네. 이런 수사기관들을 동원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안건 관련해서 안보실이 자꾸 등장을 해요. 네. 이게 사실 그냥 보면 안보실과 전혀 관계없는 문제잖아요. 네. 군 내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이고 네. 그걸 그냥 해병대 자체적으로 수사단에서 조사해서 이첩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막으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왜 안보실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지 전혀 다른 업무잖아요. 안보실 업무와는. 그 이제 안보실에 아침마다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네. 언론에 나오게 되면 네. 그 언론에 나와 있는 사안을 파악해가지고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네. 대통령께 건의를 하고 지침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날마다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사안이 예. 대통령과 대통령 핵심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국가안보실이 이 사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네. 끊임없이 상황들을 체크하고 그리고 상황들을 주도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네. 뭔가 주도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그거는 국가안보실장에게 네.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그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체크하고 그것들을 닥달했기 때문에 네. 그 상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다 꼼꼼하게 챙기지 않았는가 생각되는데요. 그게 8월 2일 날 휴가 간 대통령이 예. 휴대폰으로 그러니까 다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하나씩 하나씩 다 챙기시잖아요. 맞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집무실에 계실 때는 예. 얼마나 많이 이 했겠냐. 상황에 대한 상황을 챙기기 위한 노력을 했겠는가. 그걸 따지고 보면 안보실에 나가 있는 해병대 출신의 행정관들 그리고 군인들이 아주 꼼꼼하게 조직적으로 이 사안들을 컨트롤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안보실에 군에서 파견돼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아, 그 사람들이 이제 역할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나가 있는 경찰이 예. 경찰청에 전화를 그렇죠. 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국가안보실에 나와 있는 육해공군 해병대의 아, 그런 파견. 행정관들이 예, 예, 예. 각 부대의 뭐 총장들이나 아니면 사단장, 군단장 그 핵심 관계자들의 전화를 해서 예. 상황을 파악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그렇죠. 안보실에 있는 군 파견 행정관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원래는 이제 예. 하면 안 되는 일이 있고 해야 예. 될 일이 대통령의 조언을 하고 예. 참모로서 이제 활동을 한다라는 범위가 예. 되게 제한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이거는 그 없죠. 범위를 벗어난 상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그 정도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하나하나 체크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안보실에 계시면서 경험했던 그 전화번호 문제나 회의 문제는 예전에 다른 데서는 전혀 얘기 듣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당연하죠. 이건 경험한 사람만 알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이 번호가 대통령 집무실이나 아니면 부속실에 가까운 번호라는 것도 그렇고 회의가 2번 열렸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네. 상상할 수도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 이번에 저도 이 관련된 뭐 유튜브라든가 여러 패널들이 나오셔서 네, 하시는 네. 말들을 들어봤는데 네. 너무 음모론적으로 가거나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너무 뇌피셜로 가면 저는 안 네.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 되죠. 이 집단도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고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네. 이 과정에서 빈틈이 무엇인지 진실의 조각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너무 음모론적으로 가버리게 안 되면 돼요. 되게 허무한 결과가 나버릴 가능성도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설명해 주신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 방송 보시거나 저도 뭐 다른 데 가서 얘기할 네. 거지만 네.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우리 최 부원장의 역할이 크셨다.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좀 그런 네. 얘기들을 정보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